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톡스타 오늘 화요일인 2부에서는요. 세 분의 훈련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 도와드릴 건데요.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위해서 저희가 전화 문자, 개인 톡방, 단체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그리고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골라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곳인데요. 검색창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이용하셔야 해요.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하시면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에서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8시 57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잠시 뒤에 별톡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퀴즈를 내드렸죠. 2부에서는 아주 쉬운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퀴즈가 똑같이 더 나갑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공짜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고 퀴즈 내드릴게요. 별톡방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재홀링님께서 제 팬카페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 사생팬님께서 역시나 오셨어요. 스파이더님이 출연하시는 날에는 항상 찾아오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파이더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오늘 넉넉히 퇴근해서 마음이 좀 더 여유롭네요. 라고 하시네요. 퇴근 일찍 한 거 축하드리고요. 잠시 뒤에 스파이더 스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토리 양님께서 오늘도 핸섬한 리치님과 스파이더님 잘 볼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본스타에게도 핸섬하다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 화요일인 오늘은 저희가 어떤 코너를 준비했냐면요.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썰톡, 말미에는 종목 추천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신용대출, 2번 핀테크, 3번 크라우드 펀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내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긴 보기를 골랐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썰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썰톡의 김본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이 썰톡에서 재미있는 이슈, 시장 이슈를 가지고 종목 이슈와 시장 이슈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썰톡은 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규칙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스파이더 연구원님 모셨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각각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스파이더님?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종목 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잘 가고 대박 있습니다. 터졌다는 얘기가. 일단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항공우주 굉장히 좀 잘 끊임없이 올라요, 이거는. 예, 지금 뭐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절반 정도 청산을 좀 하려고. 아, 미리 사인 주시는 건가요? 네, 아마 내일 아침에 절반 좀 사인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삐뚤어졌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파이더님의 그 회원분 한 분이 무료 톡방에 회원분 한 명이 저희 쪽 와서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닌데. 오가닉도 잘 가고 있어서 오가닉도 좀 일부 오가닉 티 코스메틱. 예, 오가닉 티코메스틱도 지금 뭐 오늘 36%를 좀 넘어갔죠. 그래서 이 추천준대요, 이거. 네, 36%. 여기서 추천했는데. 예, 여기서 추천했죠. 그래서 36%가 넘어갔는데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좀 더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4,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좀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예,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 13%까지 갔네요. 네, 14%까지, 거의 14%까지. 더 갈 겁니다. 예, 쭉쭉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사실 11월에 관군제가 또 남아있어서 11월에 빼땡땡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빼땡땡데이인데 중국에서는 관군제라 그래가지고 솔로데이라고 솔로데이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솔로하고 관계없이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때 화장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많이 팔리죠. 그런 거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의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명이 찾아가서 자꾸 귀찮게 해주십시오. 귀찮게 해주시면, 자꾸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요.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스타님. 네. 리치스타님은 또, 오늘 제가 어제 리치스타님 나왔어야 돼요, 어제. GS건설. GS건설.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어제 건설사 리포트가 딱 하나 나온 뒤로 우르르 가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GS건설도 지금 뭐 이미 거의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54,000원이 목표가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한번, 어떻게 분위기 어떠셨는지.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GS건설, 빙그레, 그리고 뭐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50% 수익 내고 끝났고. 아니, 아이디스는 끝없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는 50% 내고 끝났는데 더 올랐어요. 나눴으면 100% 가까이. 근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금 그 종목은 조금 수익을 냈지만은 조금 아쉬운 종목. 왜냐면은 계속 뭐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0% 올라왔죠. 왜냐면 단가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19,400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100%죠. 지금은 뭐 17,450원 좀 밀려서 17,450원인데 그래도 뭐 지금 70% 넘는 거죠. 여기서 정리. 근데 저희는 이미 중간에 정리 15,000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빙그레도 지금 이제 30% 넘어왔고. 버스 카메라, CCTV 카메라 설치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뭐 빙그레, GS건설 등등 뭐 한미약품도 이미 1차 목표가 도달해서 한미약품도 40 잘 갔습니다. 네. 42만 원에 매수했던 거 뭐 1차 목표가가 52만 원이었으니까 52만 원의 절반인 청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청산된 종목들도 많고 해서 조만간 이제 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또 조금씩 말씀을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예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들어가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은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종목이 한 20종목 추천했는데 20종목 다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청산을 잘 해야겠죠. 이번 주에 종목 하나 나가나요? 이번 주에 하나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유로방은 이미 어저께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어요. 이번 주에 종목 하나 나간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좀 우리 리치스타님 방에서도 들어가셔서 좀 그렇다고 너무 종목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포트에 대해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자꾸 들으셔야 이제 좀 판단도 쓰고요, 본인도.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수는 별로 관계 없어요. 별로 관계 없기 때문에 지수는 관계 없다는 부분. 지수는 오히려 안 좋죠. 지금. 네,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만 조금 갔고요. 그 말고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에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시장 이슈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이슈, 사실 시장 이슈라고 해봐야 뭐 이 이슈가 지난주에도 계속 됐는데 일단 미국에서 2,000원 달러 추가 관세부가 폭풍전야입니다. 근데 자꾸 하루 이틀 좀 미루고 있어요. 좀 약간 살짝 미루고 있어서 과연 이거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석 전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 지수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 국내 지수든 간에 한번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 추석 때 사실 해외 선물은 장이 열립니다. 열리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은 그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좀 이런 부분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일단 우리 리치스타님. 네. 리치스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네네. 그 2천억 달러 추가관세 부과하기 직전이고, 미국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했어요. 2,640억 달러 추가로 또 하겠다. 예. 그러면서 말뚝타는 계속 지금. 그러면서 계속 또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밀고 있죠. 네, 밀고 있죠. 있는데 지금 중국도 약간 미국 좀 눈치를 봐가지고 구구절날, 그러니까 북한 구구절날 사실 시진핑 주석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당서열 3위 보내고. 거기서 열병식도 제대로 안 하고, 상당히 북한이 미국 눈치를 많이 봤는데 중국도 약간 눈치를 봐줬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고마워서 그런지 하루 이틀 좀 늦춰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 전까지도 한번 지수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무역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 말로써 끝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큰 싸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뭐 또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은 서로 좋은 위치에서 자기네들 조금 이득을 더 취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시작한 거는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죠.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 제가 봐도 미국이 아닌 척 하는데. 네, 아닌 척 하는데 지금 손해가 더 커요. 결국에 무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대외 수입과 대외 수출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그만 비교해봐도 미국이 훨씬 더 지금 피해가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사실 지난달 그 수출입 발표했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예요. 네. 무역전쟁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향한 수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수입은 또 많아졌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또 거시 경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가 좋으면 그만큼 뭐 해외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상품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무역전쟁은 결과적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끝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지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트럼프는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 뉴욕타임즈에 누가 트럼프를 저격해가지고 익명의 저격글을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색출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색출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아마 색출 안 될걸요? 펜스 부통령이라는 소문이 지금 제일 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좋은 고지를 밟기 위해서 뭐 이 무역전쟁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하고도 벌이고 있는 나프타 무역 협상. 오늘 다시 재개했죠. 네, 재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프타도 마찬가지로 농민들 좀 달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의 뭐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좀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이제 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성과는 미국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썩 좋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 할수록 좋지 않다는 걸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 이 정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갈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때 미국 다들 알겠지만은 미국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중간 선거를 하죠. 2년마다 중간 선거 하면서 그때 하원 싹 뽑고 상원은 이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제 뽑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주지사에서 다 뽑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면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치 상태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좋은데 정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 더 낀다면은, 말 그대로 대북, 북미 협상도 조금 비핵화에 대한 협상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죠. 북미 정상회담 중간 선거 전해야겠다. 네. 이런 이슈들 뉴스 반드시 나왔죠. 꼭 전해야겠다. 왜냐면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거든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지금 비핵화 한다는 거는 계속 발표를 했지만은 결과물이 없거든요. 결과물 말만 있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비핵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시간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단계
단계별로 라이센스를 좀 밟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1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미국 주식시장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대응이나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진행해요? 일단 당분간은 데이 트레이더 형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도 밴드를 설명해 드렸듯이 추세가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네, 추세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추세가 나오는 장이 아니라 뭐 하루하루 급등날 반복하는 오늘도 뭐 갑자기 장이 좀 많이 하락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중국 따라가더라고요. 네. 요즘에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S&P를 따라가지 않고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고 중국 항생 이쪽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수를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밴드를 설정해서 밴드를 이탈하지 않는 전략이 기존 전략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박스권으로 좀 보고 계시고, 네네. 일단, 추석 전까지도 별로 크게 추세는 나오지 않으니까. 네, 추석 전까지는 추세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종목도 약간 좀, 선별적으로. 박스 구해놓고, 그 네. 박스에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약간 짧게 쳐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치는 종목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치는 종목 뭐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아도, 지수가 안 좋아도 제 종목도 뭐 굉장히 상승 많이 하고, 스파이더 전문가님 종목도 많이 상승하듯이 종목을 선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재무제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의 재무제표 굉장히 건져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카펙스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종목들, 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신다면은 지수가 안 좋아도 계속 상승합니다. 보시면 지수가 안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기다려보면은 더 좋은 종목들 또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단타를 칠 종목 한 절반, 그리고 장기 수익 가져갈 종목 절반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가는 종목이 따로 있으니까, 가는 종목 위주로 좀 잡아보자. 선별적으로. 뭐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가는 종목, 뭐 섹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잘하면 미국이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차이피를 좀 미루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미국도 약간 무서운가요? 일단, 하면 좀 너무 세게 할 것 같으니까 좀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이러면서 지수가 약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약간 지수도 눈치도 보고, 중국 증시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런 장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섹터나 이렇게 지수 대응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장 차트는 좀 처음 피는 것 같은데. 해외장 차트로 오늘 피셨군요. 예, 뭐 해외장 차트로 오늘 처음으로 좀 피는데. 일단은 지금 S&P 500 같은 경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이제 분홍색 선서 파란색 선이 지금 5일이평과 11일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21일평의 지지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이 하단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어떤 추세를 지지를 했던 이 하단선인데 여기가 또 61일평하고도 거리가 좀 있어요. 61일평. 예, 그래서 일단 여기가 또 키스마크이기도 하고 저희가 키스마크. 저번에 또 이 말했다가 또 좀 야한 거를 자꾸 떠올리시는데. 전 뇌리에 딱 박히는 것 같아요. 예. 키스마크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부닥치는 자리, 그러니까 심리가 부닥치는 자리를 저희가 이제 키스마크라고 부르는데, 추세 자체 62일평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282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내려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리치 전문가님하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기억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좀 1890원 일단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저희 이제 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계속 매도 포지션 쪽으로 지금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를 저희가 국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나고 이제 바로 이제 끝냈지만, 포지션 자체가 긴 어떤 추세 자체로는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아직 단기적으로는, S&P 500 같은 경우에 10포인트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어차피 지금 S&P 500과 똑같은 지금 추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S&P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추세 똑같은 채널이긴 하나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지지선에 다 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을 지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일봉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일봉이라서 지금 그러시는데 7,413포인트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계속 그렇죠. 한참 밀렸다가 올라가고 밀렸다가 올라. 근데 이게 사실 일봉으로 오면 4일 동안 굉장히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은 곤욕을 좀 치르지 않았겠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1일평 이 추세가 깨져서 7,359포인트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내려갈 수 일단 있다. 추세가 저는 깨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나스닥 최근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기다리는 게 7,560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5일이평과 11일평의 데드크로스 자리는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 자체를 보시더라도 약간 어떤 저게 그림이 더 이쁘네요.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밀렸을 때 그림 훨씬 이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쁜가요? 딱 하방 타는 딱 그림. 매도를 치게 되면 아주 더 아름답겠죠. 근데 이제 그 주식 개인 투자부 같은 경우 공포스러운 그렇죠. 차트고.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깨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61일평은 만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7,300포인트 부분 61일평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장에 지금 S&P나 나스닥이 지금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선장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 갈 때 못 가고요. 그렇죠.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종합주가 지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주가가 2,300포인트와 지금 2,230포인트의 고구마 5개 먹은 그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지지받을 곳에 지지받고 저항 맞을 자리에 저항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S&P가 밀릴 경우에는 국선 종합주가 지수도 밀릴 수밖에 코스피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60일 이평을 만난다라고 보시고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고 국내 지금 투자가 분들께서는 뭐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좀 인버스 쪽으로. 뭐 주식만 자꾸 보려고 하죠. 선물 쪽도 물론 있지만 선물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인버스 쪽으로 좀 전략을 좀 바꾸셔서 하방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사실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우니까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어렵다기보다는 국내 규제가 그렇죠. 접근성이 조금 많이 교육받고 모의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아유 이제 답답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도 좀 알차게 만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쵸. 그냥 뻔히 하던 교육 그냥 똑같이 하고 모의 투자 그냥 형식상 하고 이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주식 주가지수 안 가는 것보다 이런 우리나라 정책이 더 고구마한 한 20개 먹은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아까 리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항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생을. 저점을 추가로 이탈했어요. 항생을 저는 매매를 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항생을 딱 한 번.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식 신호로 딱 한 번 드렸어요. 한 번 드렸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2번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한 번 드렸죠. 매도 쪽으로. 그래서 깨질 때. 그렇죠. 깨질 때 매도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단타를 좋네요. 치고 나온 거지만, 선택 좋네요. 예, 치고 나서 이제 또 말씀드렸죠. 항생은 건드리지 마라. 치고 나서. 예, 치고 나서. 예, 항생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이렇게 종목이 좀 다양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제가 분들 수익을 내드리고 싶은 욕심에 항생을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지만,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를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을 연결을 했을 경우에 지지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항생이 너무 하방 쪽으로만 보시면 좀 좋지는 않아요. 약간 지금은 약간 기술적으로라도 살짝 반등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사 빠진다고 하더라도 몸통 자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빠진다 하더라도 긴 꼬리를 달고 아래쪽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S&P 쪽으로는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셔도 좋은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내일 좀 혼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혼조세. 그래서 항생이 반등하고 나스닥 S&P가 빠진다? 그럼 약간 좀 혼조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간장에 S&P 나스닥이 빠지고 항생이 내일 반등을 해준다면 국선장이 내일 약간 좀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하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국내 뭐 지수나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가치주를 위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치주도 지수가 빠지면은 못 버티거든요. 전체적인 지수가 빠질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오가닉이나 아니면 뭐 ICD나 그다음에 뭐 저번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엠코르셋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엠코르셋은 들어가셔라.
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앵코르셋 잠깐 좀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리뷰까지 해주십니다. 예. 앵코르셋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코르셋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괜찮죠. 실적도 괜찮고 저번에도 저희가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편입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파동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만약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앵코르셋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4,000원을 한번 쫙 찍고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이날인데 이날이 지금 다시 또 왔어요. 8월 22일 날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제 파동을 주고 나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앵코르셋 같은 경우 충분히 14,000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파동 자체를 또 보더라도 지금 예쁘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기술적 분석이 약하신 분들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렇죠.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채널을 그릴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14,000원대가 오면 다시 한번 눌림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상승을 하면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파동 자체는 상승의 5파동까지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을 기본으로 목표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수익은 가져가실 거고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15,500원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대응 전략 자체는 가치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 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주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닿을 때마다 청산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다시 이런 키스마크 지지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로 편입하셔서 가져가는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을 쓰신다고 한다면 앵코르셋 같은 경우는 괜찮은 수익이 날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이랑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죠. 행정부 내에 누가 이렇게 이상한 익명의 기공을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가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약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단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EU 쪽이 이탈리아가 문제 생길 뻔했는데 이탈리아에서 EU 규정 진수하겠다라는 거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일단락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희망을 또 가져보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2천억 달러 관세부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관세부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끝나서 다시 또 오르는 경향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이슈 끝냈고요. 자, 그러면 종목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종목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종목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절 연휴 끝낸 북한. 추가 반등이 가능한 경협주는 요즘 경협주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경협주 날아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더 갈 수 있는 경협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히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메르스 수혜주도 있는 반면 메르스 때문에 폭탄 맞은 관광업 이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았죠. 중국 소비주가. 근데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 메르스 사태가 좀 금방 끝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메르스 사태가 금방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좀 시장을 봤는데 오늘 다 올라버렸어요. 오늘도 다 올라버렸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봐보자라는 측면에서 종목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구절 연휴 끝내 북한 한번 보죠. 자, 경협주가 지금 월요일 날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협주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건설주는 마침 그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갑자기 H증권사에서
80쪽짜리 리포트, 다 보지도 못하는 리포트.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리포트 다 못 봤다고. 오늘도 못 봤어요. 한 12페이지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어제 5쪽, 네, 5쪽까지만 보고. 네. 아, 오늘 7페이지 봤어요, 오늘. 근데 일단은 이거 하나 낸 뒤로 지금 건설주도 지금 다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한 경협주들 대표적으로도 뭐 조비, 경농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유 해가지고 뭐 경협주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도 경협주 안 가는 것도 또 있습니다. 네, 안 가는 것도 있어서. 많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추가 반등할 만한 종목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좀 여기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먼저 우리 리치스타님. 네. 네. 일단 구구절 연휴 때 북한이 가장 이제 우려샀던 게 뭐냐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날 가서 열병식 하고 ICBM 보여주는 순간 그렇죠. 미국은 끝이다. 네, 합사 그렇죠. 끝. 이제 더 이상 못해.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모두 다 피해갔습니다. 모두 다 피해가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마침 또 오늘 오전에 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예요. 근데 뭐 여기서 좀 우리가 볼만한 경협주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북한하고 미국의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먼저 맞겠죠.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전에 한번 편지를 조금 안 좋게 편지를 보냈었죠. 친서 정치하고 친서 외교. 그러니까요. 조금 편지를 안 좋게 보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좀 뭐 트럼프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고, 하지만은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였죠. 비핵화를 하려면은 뭔가 우리한테 뭔가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있어야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라니 답답한 거죠. 그에 대한 호소를 했다라고도 일부 채널에서도 좀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뭐 그 내용이었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구구절 때 뭐 열병식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열병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경제를 목표로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또는 ICBM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외적인 미사일도 나오지 않았죠. 구형 무기들만 가지고 선전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정해진 거 간단하게 하는 간소화한 열병식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확고하게 전달이 됐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번에 남북 경협지가 뭐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남북 경협지도 뭐 다 상승한 게 아니라 일부만 선별적으로 올랐죠. 다 오른 게 아니죠. 네, 일부만 올랐습니다. 일부만. 오히려 안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죠. 근데 전통적인 남북 경협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그렇죠. 현대엘리베이터, 뭐 그다음 아난티 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대하TI, 네, 뭐 대하TI. 동양철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번에 또 뭐 현대로템도 올랐고요. 건설주도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아까쯤에 말했던 비유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제가 그때도 남북경협주 그때 한 3, 4주 전이었나요? 네. 저 3, 4주 전에도 남북경협지를 볼 때는 남북경협지로만 속해 있는 걸 보지 말고 기업의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건전하고 모멘텀도 좀 있고. 네, 모멘텀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하나라만 올라갈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들을 투자해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GS. 전형적으로 딱 그렇게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없는 애들은 안 가버렸어요. 예, 그거 없는 애들 안 갔죠. 건설주도 이번에 건설주 그 수십 개 중에서 간 거 몇 개 안 돼요. 예, 간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GS건설, 대림산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HDC 현대산업개발 뭐 그쵸. 이런 것도. 예,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안 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결과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애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전한 애들, 이런 쪽으로만 올라갔죠. 뭐 차트 간단하게 뭐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GS건설 한번 보죠. GS건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가 조금 줄여서 GS건설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상승에 지금 2파가 나온 모양새죠. 상승 2파가 나오고. 시작되는 네. 거니까. 지금 이제 1파는 이미 나왔죠. 1파가 2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파가 2구간이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3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3파가 나와야 이제 거기서부터 좀 저항 구간이 형성되고, 이 직전의 고가를 형성됐던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재료, 모멘텀, 모티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은 종목이죠. 제가 그래서 뭐 우리가 들어갔던 자리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4,000원 자리, 44,000원보다도 좀 더 빠졌죠. 44,000원보다 좀 더 빠졌었을 때는 못 들어갔고, 44,000원 자리 먼저 선진입해가지고 이 44,000원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뭐 아직 1차 목표가 도달하려면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54,000원이니까. 예, 54,000원이 1차 목표가니까 그 구간 가면은 뭐
1차 목표 반청 정도 거기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할 전략입니다. 일단은 거기서는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2차 목표까지 달려나가는 모양새. 혹시 합니까? 이 주식이 또 다시 한번 또 10만 원을 넘어갈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네. 게, 월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편입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뒤늦게. 뒤늦게? 뒤늦게. 제가 44,000원일 때 편입 안 시키시고. 그때는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죠. 아,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이게 뭐 10만 원짜리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또 10만 원까지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GS가.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도 미래 실적도 굉장히 잠정적인 실적도 굉장히 수주도 좋기 지금 때문에, 많이 수주도 있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굉장히 무료방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유료방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주식 안 간다고 욕하고 나가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날 진짜 참을 없네요. 네. 그날 장이 한 코스피 지수 한 15포인트 올라가지고 다른 15포인트 안 가서 자기 종목만 안 가가지고. GS건설은 그때 그냥 고압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격 너무 급하시네요. 그 다음 날부터 급등했어요.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런 분들의 주요 말로는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가시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상승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한테 전달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 때문에 간 건 아니겠죠. 네, 말 그대로. 갈 종목이 가는 거죠. 네, 갈 종목이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뭐 좋죠. 이 종목들 말고도 지금 남북 경합주로 뭐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 뭐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뭐 남북 경합주로. 뭐 대장주입니다. 철도 대장주. 철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는 뭐. 그나마 실적이 있어요. 대아티아이가. 철도 관련 중에 실적 좀 있는 거는 그나마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도 있고 에코마이스터. 네, 에코마이스터. 네, 대아티아이하고 에코마이스터 이 두 종목은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대아티아이는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마이스터를 들어갔죠. 에코마이스터 들어가서 에코마이스터 같은 거, 뭐 지금도 파동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지만은, 지금도 다시 또 올라가는 파동. 얘도 이제 이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남북 경협주들은, 한 이 정도로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막, 이때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이때 잠깐 올랐다 빠지고, 이런 형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 할 때 항상, 남북경합주에만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더 확실한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겠죠. 남북경합주로만 속해 있는 것들은 그럼 남북경합주가 확 쓸어들면 다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남북경합주도 속해 있고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GS건설, 뭐 건설 사업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로도 같이 이슈가 부각된 부분도 있는데 남북 경협주로 따진다면 뭐 대아이티아이, 뭐 에코마이스터도 조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웃긴 종목 하나 나왔죠. 어떤?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이었죠. 네.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상한가까지 좀 찍었다가 좀 뒤늦게 지금. 네. 오늘 하루에만 한미글로벌 한번 볼까요? 이건 못 따라가겠네. 네, 못 따라가죠. 이 정도는 못 따라가요. 네. 이거는 안 되겠네요. 자, 오늘 한미그룹이 상한가에 찍고 난 다음에 종가는 23%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전에 선침해 할 수도 없는 차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저가를 계속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지금 선침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북한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수주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상승이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지속이 될까? 네, 지속이 될까? 오늘 단발성의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사실 메르스 관련주 보면 알아요. 네. 어제 갔다가 오늘 그냥 쭉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인프라 사업 소식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사실일까? 그렇죠. 미국과 북한, 가봐야 아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 인프라 사업을 지금 솔직히 지금 위에 안보리 제재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도 아직 끝났는데 뭐 이게 지금 사실일까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직 뭐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정도지 뭐 확정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은 어쨌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했죠. 그러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한미그로벌 같은 거는 따라가기 좀 힘들죠. 왜냐면 오늘 하루만 그냥 상한가 쭉 가버리고 내일 또 쭉쭉 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빼고 뭐 대아티아이 아니면 현대로템
뭐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도 괜찮더라고요. 네, 쌍용양의 성신양. 아시아 시멘트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일 현대 시멘트 안 가더라고요. 시멘트도 이제 일단 선별적으로만. 선별적으로. 네, 선별적으로만.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별적으로만 장을 좀 취합해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사실 진짜 그 경협주 대장주로 정말 무서웠던 게 부산산업인데. 부산산업 진짜. 소식도 없습니다. 요즘에 네. 소식도 없어요. 부산산업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소식도 없어요. 예. 자, 부산산업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대장주, 원래 부산산업이 남북경협주의 대장이었죠. 대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그냥 난 그냥 구경할게. 사병으로 강등됐습니다. 네. 그냥 쫄병으로 좀 강등돼가지고 이게 그래도 차트 모양새는 꺾인 차트는 아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대장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를 발빠르게 대장주 위주로 선별적으로만 공략하는 게 좋으실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애초에 변두리 종목 하는 것보다는 네네. 대장주 쪽 항상 하실 보시는 때 게 좋다. 남북 경협주랑 포함되지 않고 네. 실적이 좋고 미래 가치가 여러 높은 가지 종목들. 세 다리 네 다리 걸쳐 있는. 네, 세 다리 네 다리 걸쳐 있는 종목들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스파이더 스타님이 봤을 때는 경협주 좀 반등 가능할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좋은 산업 사람들 이런 종목도 지금 막 튀고는 있는데 뭐 약간 느낌이 이런 기업들은 뭐 특별히 실적이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아서 주로 어떻게 좀 종목을 좀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뭐 GS건설 얘기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사실 GS건설이 제가 예전에 이제 4월 때 편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세 시작하기 전에 34,000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30% 이상 이제 32%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감막을 했던 주가인데 사실 저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제 이름이 스파이더 검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은 줄 쳐놓고 기다려요. 주말 그러니까 오면 뭐 잡고 아니면 말겠다. 근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2,000원에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 GS건설을 제가 편입했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GS건설도 실적주죠. 네. 그래서 갭상 이후에 지금 며칠인가요? 4월, 그러니까 2018년 4월 5일날 이제 갭상을 했을 당시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갭상을 한 종목을 눌림목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도 보시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거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키스마크.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였죠.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 자리에서 이제 싼 고점을 넘어가면서 추세가 지키면서 추세가 파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 32%를 먹고 나온 건데 사실 이 종목을 이제 또 차트를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줄여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또 위에 또 저항선이 이제 4만 원대에 또 저항선이 있어요. 지지선이죠. 이젠 지지로 바뀌었는데 이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4만 원에 기다렸는데 살짝 줄까 말까 그렇게 거의 뭐 한 두세 달을 하다가 여기서 그냥 간만 보고 이렇게 간만 보고 안 닫고 그냥 가버렸던 종목이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 종목도처럼 마찬가지예요. 실적주는 지지가 세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낮을 때 사서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나는 것 이게 주식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주식의 본질이죠. 남북경협주의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남북경협주는 그냥 이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등락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남북경협주로 재미를 정말 많이 봤다 하시는 분보다는 난 남북경협주에 지금도 물려있고 난 남북경협주가 치가 떨려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건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 남북경협주 막 이렇게 환희에 차다가 꺾이니까 완전 생존으로 변했죠. 네. 생존으로 변했는데 그분들이 손절하자. 그런 뒤에 제가 남북경협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손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떠오르죠. 가겠네. 그러니까 이게 남북경협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이건 투기야, 투기. 왜 그러냐면 남북경협주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 이슈가 굉장히 한두 번 경농을 한번 봐드릴게요. 경농하고 조비를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들어갈 거면 경농하고 조비 비료하고 이쪽으로 가라.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셨으면 손해는 안 보셨어요. 아. 그때 들어간 자리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개파라고 떨어졌다가 지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아마 갖고 계셨다면 10% 15% 이상은 수익을 났을 거고, 경론 같은 경우에는 손해 없이 그냥 그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한 5% 10%. 왜냐면 경농은 바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론과 어떤 비농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제가 드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유엔 안보리 제재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저희 방에서는 이걸 추천을 안 드렸어요. 방송에서 굳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건드리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지.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하겠다라는 건 드리라고 했지, 저는 제 방에서는 이거를 갖다 추천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경협주 관련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협주는 투기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고 싶은 게, 경협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협주를 하더라도 그걸 경협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다 원래 본질에 있는 걸로 봐보자라는 저는 그런 좀 말씀이신 것 이거는 같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 많잖아요. 좋은 주식 근데 많은데 사실 굳이 경협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다 경협주예요, 사실은. 요즘에 뭐 포스코 캠텍도 경협주인데요. 뭐 전기차도 아니고. 한 80개 되더라고요. 네. 찾아봤는데 80개 되더라고요. 80개 아, 되는 근데 걸. 제가 말만 만들면은 한 200개도 말리겠더라고요. 저는 전 종목을 다 편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협주는 제가 봤을 때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경협주 선별적으로 봐보자라고 하는데, 이 선별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시간관계상 제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요. 예, 저희 무료 톡방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갑자기 메르스 관련주들 올랐는데 오늘 뭐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오히려 어제 이제 관광이나 이쪽 관련주들이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 다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아니냐 하고 제가 이걸 주제를 어제 뽑았는데 오늘 다 올라버렸어요, 다시. 자, 어떻게 보면 아직 오르진 않았어요. 네, 아직 안 오른 게 분명히 있어요. 아직 안 오른 게 있어서 그 안 오른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리치님, 리치스타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떤 종목들이 좀 볼만한가요? 자, 일단은 이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죠. 메르스. 메르스의 관련주를 이제 더 이상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메르스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고, 더 이상 우리나라한테는 악재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르스는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부가 좀 바뀌었어요? 그때 네.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 그 정부하고 이 달라서? 정부하고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서 많이. 예. 자, 이번에 근데 단지 전일장에 뭐 전이라고 전전일에 화장품하고 뭐 소비주들 뭐 패션 이런 쪽이 좀 많이 전 종목이 좀 많이 대부분 좀 떨어졌죠. 네. 지혜 종합 저가, 그러니까 그 업종의 종합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중국 애들 갑자기 안 올까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단지 이유를 그냥 거기다 붙여버린 거죠. 네. 메르스 때문에 뭐 이번에 그래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뭐 갑자기 막 수익 난 거 없지 않습니까? 잠깐 올랐다가 다시 다 제자리에 와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뭐 주식을 사고 막 이런 건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단, 메르스가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나 AI는 또 다르죠. 그건 좀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메르스 때문에 뭐 어떠한 그 종목을 산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단지 그냥 메르스 때문에 좀 하락한 요인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죠.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패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오늘 영업무역이랑 난리 났습니다. 오늘 또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오늘 의류 관련주들이 또 오늘 다 급등했어요. 네. 안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찾아보시면 안 간 종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안 간 종목들이 꼴찌주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요. 단지 그냥 이슈에 묻혀버린 거죠. 이슈에 묻혀가지고 안 간 건데, 어쨌든 간에 선별적으로 뭐 접근하는 게 항상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좀 그나마 좀 오늘장에 안 간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로는 뭐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제주는 지금 광문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 지금 안 가고 그냥 그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가격 근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광문절 때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식은 학습 효과, 복습을 합니다. 광문절 때 갈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일단 소비주 종목들이 분명히 광문절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 제약바이오 분명히 좋은 파동이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문절을 노릴 게 아니라 가을이라는 걸 노리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든 좀 비싼 계절이죠. 그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스파이더 스타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혹시 기회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든지 저는 의견이 어떤 꼭 테마를 나누고 싶지는 않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오가니티 커머스 때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어떻게 하나 내일 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오가니티 커머스 때가 안 팔 겁니다. 예,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테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어떤 테마가 됐든 간에 어떤 가치주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메르스다, 경협주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팔랑개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쏠렸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들이 저희한테 제 방에 종목 상담을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톡스타에서 종목 상담을 글로 썼을 때 제일 길게 아마 종목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 날 진원생명과학 딱 물어보시길래 그냥 3마디로 끝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두 글자 하면은 저는 매도? 그냥 4글자로 끝내버렸어요. 나오세요.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차트를 보셔도 진원생명과학 3년 전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발 안 차트를 했어요. 보셔도 이게 뭡니까? 그냥 뜨자마자 그냥 폭락이잖아요. 아니 진원생명과학은 3년 전부터 무슨 메르스 약 만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만든 게 없어 거의. 지금.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월요일 날 띄워놓고 멈춰 있다가 그 자리에 있다 끝나고 그 다음날 쭉 그냥 오늘 그냥 쭉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슈 따라다니지 말라는 말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를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가치를 좀 보자. 참고는 해야겠죠. 참고를 안 하면은 주식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보기 위해서는 역시 톡방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천주랑 모두 나온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번 미제커님께 다시 마이크를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추천 종목들 역시나 기억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가장 보기 중에 글자 수가 많은 크라우드 펀딩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정말 오늘도 역시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5분 저희가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018님, 9655님, 7330님, 0614님, 8245님 이렇게 5분 추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라도 꼭 전화를 받으신 후에 선물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톡스타는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공개해 드릴 거고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